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주 수학여행에 숙소에서 나를 닮은 귀신을 보았다. 중학생 때 저는 경주와 부산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수학여행 첫째 날, 저희는 경주월드로 가게 되었고요. 친구들과 처음으로 여행이라는 것을 간 거라서 굉장히 들떠서 피곤한 것도 모르고 온종일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지쳤을 때쯤 숙소로 들어왔고 마침 방도 친한 여자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게 되어 피곤함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오후 6시쯤 되었을 때입니다. 밖이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장기자랑 시작 전까지는 아직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친구들은 차례차례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누워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씻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 한 친구가 욕실로 들어갔는데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하길 씻은 친구가 나오기 전에 모두 숨어 있어 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친구 있잖아요. 똑같은 장난을 쳐도 반응이 유난히 재미있는 그 친구가 그런 친구였거든요. 8명이 한마음으로 그러자고 했고 2명은 매점으로 가고 2명은 거실 식탁 밑에 저를 포함한 3명은 짐을 놓아둔 가장 큰 방에 들어가 1명은 창틀에 저와 다른 친구는 각각 옷장에 숨었습니다. 그때 방 창틀이 꽤 넓어서 창틀에 쪼그리고 앉은 친구를 커튼으로 가리니까 티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야심차게 숨었지만 금세 식탁 밑에 있던 2 친구가 걸렸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친구의 반응이 너무 웃겼던 덕분에 다들 웃고 그렇게 숨바꼭질은 어영부영 끝났습니다. 근데 창틀에 숨어있던 친구가 나오더니 저를 보고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어버버거리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멍하게 제 얼굴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친구 반응이 장난 같지 않고 진지했던 터라 거실에 둘러앉아 친구를 진정시켰죠. 친구가 말하기를 창틀에 쪼그리고 앉아 숨어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그 방에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에 제가 보이더랍니다. 옷장에 숨는다더니 베란다로 바꿨나 하고 생각한 친구는 제게 장난을 친다고 웃긴 표정도 지어보고 원숭이 흉내도 냈대요. 그러자 제가 소름 끼칠 정도로 귀가 입에 걸린 듯이 웃으며 친구를 따라 베란다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있더랍니다. 그렇게 한참을 저와 장난을 치고 있다가 씻으러 들어갔던 친구의 웃음소리가 들려 창틀에 내려오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쪼그려 앉아 있어서 다리에 쥐가 났나 보다 하며 무릎을 두들기기도 하고 창틀에 내려가 보려고 애쓰는데 베란다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제가 갑자기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당시 저희 방이 1층이라 베란다 창문이 엄청 컸거든요. 그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나가면 매점이 있으니 매점 친구들을 보러 가려는 건가 하며 창틀에서 내려오니 옷장에서 제가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멍하게 있었고 괜찮아, 잘못 본 거겠지 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넘어갔고 10분쯤 지났을 때 매점에 갔던 친구들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 친구 모두 문을 열자마자 저에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동시에 말하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 1명씩 말하라고 하니 왜 갑자기 정색하냐, 왜 먼저 들어왔냐고 같이 들어가자니까 못 들은 척하고 튀어가 버리질 않나. 너네 우리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그 친구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에 앉아있던 친구들은 모두 소리를 지르며 숙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매점에서 나오던 2 친구가 슬리퍼를 신고 나온 저를 보고 말을 걸었지만 저는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더랍니다. 계속 제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질렀지만 뭐가 급한지 숙소 안으로 엄청 빠르게 뛰어가더래요. 절 봤다는 애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지만 정확하게 제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2 번째 이야기. 울산 동구에서 겪었던 일. 내가 사는 곳은 울산 동구야. 울산이 평준화가 되기 전에는 학교별로 수준차가 굉장히 심했지. 그래서 일부러 버스를 한 2시간 정도 타고 시내의 높은 수준의 학교를 다니던 남학생이 있었대. 근데 그만 막차를 탔는데 졸다가 결국 종점에 내리게 된 거야.
내린 곳은 꽃바위라고 지금은 개발이 많이 된 곳이지만 그땐 허허벌판이었던 곳이었지. 어쩔 수 있나. 핸드폰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기에 무작정 전화동까지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어. 집까지 걸어가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울산 동구에는 32번 도로라고 4차선 도로가 하나 있어. 근데 이 도로가 제법 길다 보니 이곳을 따라가면 동구 일주도 할 수 있지. 큰 길로 가는데 늦은 시간이다 보니 도로가 휑하더래.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부스럭 하는 소리와 함께 뒤돌아보니 뒤에서 검은 봉지 하나가 계속 따라오더래. 처음에는 그냥 누가 버린 건가 보다 하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부는데도 날아가지도 않고 자신을 따라오는 게 이상했던 거야. 그렇게 1시간 정도 걸었을 무렵 가로등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그 봉지가 가로등 밑에 갔을 때쯤 쳐다보니 사람 머리카락이 피떡이 되어선 봉지처럼 보였던 거야. 봉지가 아니라 사람의 머리가 1시간 내내 자기를 따라오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얘는 잡히면 죽겠구나 싶어서 뛰었대. 사람 하나 차 하나 없는 도로를 말이야. 애가 하도 안 오니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엄마도 그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애를 데리고 얼른 집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뉴스를 보니 그곳에서 토막살인이 났는데 머리가 없다는 뉴스가 나오더래. 문 밖으로 갔을 때 그 머리는 사라지고 없었지. 어디로 갔을까? 세 번째 이야기, 대구 지하철 참사의 저승사자. 첫째를 임신했을 때 일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였고 수면 마취 중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에서 한 저승사자가 저를 이리 오라며 손짓을 하더라고요. 까만 옷에 까만 모자, 누가 봐도 저승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저승사자에게 다가가고 있었고 저승사자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다른 저승사자가 오더라고요. 그 저승사자는 제 손을 잡으려는 저승사자에게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뭐해? 빨리 와 하며 실랑이를 벌이더라고요. 그렇게 멀뚱멀뚱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그 저승사자는 원래 있던 저승사자를 데리고 계속 바쁘다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는 마취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땐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제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던 저희 가족은 그제야 한시름 놓는 듯 했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가족들에게 금방 꿨던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꿈 이야기가 끝나갈 때쯤 남편은 텔레비전을 틀더라고요. 모든 가족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수술하며 꿈을 꾸고 있었을 시간 대구 지하철 참사가 중계 중이더라고요. 바쁘다던 저승사자, 그 손을 잡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